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1번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발언을 어떤 논리로 설명했는지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키예프가 유럽연합의 값싼 러시아 에너지원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의 말에 따르면 이런 조치들은 헝가리 국민들의 공공요금 인하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는 더 이상 저렴한 공공요금 청구서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매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헝가리에서 이미 봄 4월에 선거가 있다는 것이고 오르반은 모든 잘못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기며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이 적으로 보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만은 아닙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대하며 브뤼셀이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헝가리를 전쟁에서 구할 것이며 브뤼셀이 헝가리를 약탈하고 정직한 헝가리인들의 돈을 빼앗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오르반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오르반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헝가리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발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수법을 썼고 20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급격하게 강화하며 샴바드게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네, 헝가리에서 실제로 반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곧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이 집회 연설에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헝가리의 외부 적으로 브뤼셀을 주요 정치적 적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정당 피데스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헝가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브뤼셀이 빅토르 오르반에게는 적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크라이나가 브뤼셀에 헝가리를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서 차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헝가리 가정의 저렴한 공공요금 체계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자는 헝가리의 적이며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민족, 우리의 적입니다. 정부의 요금 보호 정책이 없었다면 헝가리 가정의 공공요금 지출은 연간 100만 포린트까지 증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주제로 여러 차례 돌아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30년까지 전쟁 준비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를 현 세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인들은 바로 그를 선택해 투표해야 하며 그래야만 그가 헝가리를 전쟁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르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가리 총선을 대전쟁 이전의 마지막 선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또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와의 모든 군사적 또는 경제적 통합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헝가리를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고 헝가리 군인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련한 포퓰리스트답게 빅토르 오르반은 이런 공포 조장이 일부 헝가리인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할 테고 누가 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 저를 뽑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전쟁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반전 집회에서 빅토르 오르반은 연설의 한 부분을 유럽연합에 할애하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헝가리 정부에 맞서 반항하지 말고 브뤼셀에 맞서 반항하라. 헝가리 정부에 맞서 반항하는 것은 쉽지만 브뤼셀에 맞서 반항하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뤼셀은 매년 헝가리에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제 브뤼셀도 적이 되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바로 브뤼셀이 헝가리의 재정을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넘기려 하고 있으며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말이죠. 그는 또한 유럽의 정치 세력이 자신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권좌해서 몰아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헝가리는 현재까지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수혜국이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기여국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여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연합 예산에 1유로를 납부할 때마다 헝가리는 약 4유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르반은 헝가리인들에게 브뤼셀이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유로를 내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1유로 중 50센트, 나 30센트 정도만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연합의 기여국이고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수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게 브뤼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오르반의 적은 브뤼셀입니다. 왜냐하면 브뤼셀이 헝가리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조금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럼 브뤼셀이 헝가리 자금 지원을 끊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 됩니다. 헝가리 총리는 또한 2주 후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른바 평화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헝가리에게는 에너지,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헝가리 총선은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르반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편에는 티사당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직 관료 페테르 머저르로 부패 척결, 유럽연합이 동결한 수십억 유로의 자금 해제, 그리고 헝가리의 유럽연합 내 확고한 입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집권당인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은 티사당의 8포인트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게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진정한 친구이자 투사이며 승리자입니다. 그는 저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로서 대통령 재선에 나서는 그는 결코 위대한 헝가리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행정부 시절 헝가리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빅토르 오르반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헝가리 총리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두 나라가 이 성공적인 길을 계속 나아가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 오르반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오르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헝가리에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뤼셀은 자금 지원을 조금 줄였고 가령 우리가 가정해보면 아예 자금 지원을 완전히 끊는 가상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르반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는 아르헨티나 경제 지원을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바로 그 금액만큼 스왑을 통해 아르헨티나 페소를 매입해서 현지 통화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일이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몇 주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적 동맹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쟁자들은 물론 이것을 트럼프가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불렀지만 밀레이의 정당이 승리한 후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일을 헝가리에서도 벌릴 수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의 노고에 대해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 구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